읽어도 괜찮습니다. 예, 오늘 밤 브리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노지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노래 좋죠? 그러니까요. 네. 괜찮은데요? 가끔 네. 이런 것도.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? 네, 지난주 목요일에 했다가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네. 다시 가져왔습니다. 네. 네, 우리 사회 뜨겁게 달군 이슈 속 말 한마디 소식 전해드리는 말말말입니다. 네, 오늘 밤 말말말 시간. 네. 네, 오늘 첫 번째 예. 말은요.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시는 겁니까? 자신감이요? 예. 지금 시청률과 제1야당의 마음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데 네. 그럼에도 왜 진행 기조를 바꾸지 않는 건지 그 근거는 뭔지 또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. 예, 그 프로그램의 일관된 기조가 왜 필요한지 또 우리 여론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웃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66회 동안 내내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대안 필요한 보완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 멘트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 2줄에서 보면 맨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, 그 책 드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된 거죠. 지금 네. 여기서 예. 답변을 너무 잘해서 재미가 약간 없어진 것 같은데. 네네. 요 그대로 지금 한 겁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요걸 지금 요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? 네, 정책 오늘 기조만 바뀌면. 그렇죠. 오늘 예. 청와대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. 한 기자가 대통령이가 한 말인데요. 네. 우선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. 네.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,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. 네, 네. 방금 저 말인데 또 네. 많은 말이 붙어 있었죠. 네. 네, 이 발언을 두고 온라인에서 좀 반응이 엇갈리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공방이 뜨거웠는데요. 네. 이 질문을 한 기자분의 이름이 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고요. 네. 미디어 오늘에서 이 김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답하기를 바랬다. 무례한 의도는 없었다.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? 뭐 여러 네.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. 그렇죠. 좀 여러 측면에서 오늘 굉장히 흥미로웠던 기자회견이었는데요.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자유로운 질의가 좀 이뤄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기자회견이었다. 이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 네. 있고 또 하나는 이 기자회견이 생중계되면서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국민이 보셨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이 기자의 질의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로 좀 평가받게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기자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진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미리 정해놓고 두 손 모으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? 나중에 또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문건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말은 뭡니까? 네, 남아있는 빙판마저 녹고 있습니다. 네. 네, 젊은 빙상인 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쓰여진 부분인데요. 네. 젊은 빙상인 연대 조사 결과 조재범 코치 외에 또 다른 코치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한 5명에서 6명 정도 더 파악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. 계속 파악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고요. 근데 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여전히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피해를 호소한 분들은 현역 선수들이라고 합니다. 미성년자일 때부터 피해를 호소했다는 점도 심 선수의 말과 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체육계의 문제를 겨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네. 젊은 빙상인 연대 대표이자 전 쇼트트랙 대표팀 여준영 코치가 오는 14일에 이어 관련해서 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게 뭐 무슨 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. 어쨌든 젊은 빙상인들에게 힘을 좀 많이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게 또 이슈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었거든요. 이 말을 예.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마지막 말 소개해 주시죠. 네, 마지막은 사필 규정입니다. 네,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한 말인데요. 이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. 저는 언제나 사필 규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습니다.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네.
여러 혐의가 있는데 오늘은 우선 재판부가 6.13 지방선거 당시에 이 지사가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해서 실은 혐의에 대해서 심리를 했다고 합니다. 한 2시간 정도 이후에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. 네, 이것도 좀 법조계 관련된 소식이기도 합니다. 예. 다음은 내일 오전 9시에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식입니다. 양 전 대법원장이 내일 검찰 포토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밝혀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검찰에 소환되면 조사받기 전에 검찰청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게 관례입니다. 박근혜,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에 선 경험이 있었죠.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가겠다라고 밝히자 법원 노조에서 이를 법원 내 적폐 세력을 모아서 재판에 개입하려는 마지막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다라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을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. 네,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총 잡는 걸 거부하는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다. 그래서 형사처벌할 수 없다. 이런 결론을 내렸죠. 이 결론을 두고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도 있었는데 이 종교적인 신념이란 걸 과연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. 대검찰청에서는 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주장이 사실인지 좀 판단하기 위해서 10가지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. 그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총 쏘는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, 이걸 확인하겠다는 겁니다. 아무래도 집총을 거부했다면 총 쏘는 게임도 좋아하지 않을 거다. 종교적 신념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발상으로 보입니다. 네, 뭐 10가지 지침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네. 대검찰청의 지침이고요. 또 사법부의 판단은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죠. 예. 이것만 보면 글쎄요, 다른 걸로 접속할 수도 있고 칼 던지는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요, 증명이 쉽지는 않죠.